네, 농산물 유통론이죠. 네, 유통에 관계되는 시험 문제가 초창기 시험에는 유통이 뭐냐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됐었는데,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같은 문제인데 형식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일회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농산물 유통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가, 옳은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골라내 보면은 다양한 유통 참여자들의 각종 사회 문화 활동, 사회 문화 활동이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되지는 않죠. 예. 이 부분이 뭐 얼토당토 않는 말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실물 흐름에 대한 개념. 유통 실물 흐름에 대한 개념도 맞긴 해요. 물건이 산지에서 현지까지 움직이는 건데 유통의 굉장히 넓은 그 의미 중에서 물류 개념 하나, 특히 운송 하나 개념만 딱 집어서 얘기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유통 전체를 얘기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생산자재의 조달 물류와 농산물의 반품 물류, 이것도 물류 파트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얘기로서 광의 입장에 유통을 제대로 얘기한 부분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종합적 개념, 그러니까 물류뿐만 아니고 정보 전달,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생산하는 것은 원자재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굉장히 넓은 개념의 유통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1회 때 출제가 됐어요. 정답은 너무나 쉬웠었죠. 그래서 5회 때 가보면은 틀린 거 돼가지고 3번에 가면 사회가 분화되고 비농업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농업 인구 비율이라는 것은 도시 인구가 너무 늘어났다는 얘기죠. 도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산물 유통량은 점차 감소한다.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생산지에서 도시로 농산물 식자재들을 공급할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유통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때 문제는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다가 5회 때 가보니까 약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통의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유통이란 우리가 그 교재에서 미국 마케팅 협회의 그 정의를 보면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예. 유통을 우리가 그 마케팅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마케팅 개념 자체가 무엇을 생산할까, 이 생산된 물건을 어느 시장에다가 어느 누구한테 공급할 것인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판매 촉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종합적인 게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의 의미하고 유통의 의미를 거의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제 목적 달성, 이게 생산자가 됐던 제조업체가 됐던 조직의 제 목적 달성. 일반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달성이잖아요. 이윤을 창출하는 거잖아요. 욕구 충족을 가능하게 한다. 소비자의 욕구 충족도 되겠지만은 생산자의 욕구 충족도 동시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주고 결국 금전을 받아오는, 이윤을 창출하는 하기에 모든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의 개념화, 제품화, 가격 책정, 매가 책정이죠. 판매 초점의 유통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케팅 개념과 유통 개념은 대동소이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옛날에는 단순히 그 상품의 판매 쪽, 그게 전체 그 생산으로부터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전 과정 쪽에서 소비자하고 만나게 되는 그 결정점 상태의 개념을 마케팅 개념으로 주로 우리가 천착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마케팅 개념이 어떤 물건을 생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 물건의 양, 그 물건의 매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어느 시장에, 어떤 형태로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의 만족도 욕구 충족과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어떤 식으로 등가 교환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마케팅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마케팅은 뭐냐? 그럼 결국 유통과 똑같네? 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개념은 단순 개념이 아니고 복잡하고 넓은 광의 개념이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통은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재화, 물건을 제공하기도 하고, 용역, 어떤 일이라고 하는 개념, 비즈니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단순히 매매하는 판매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 생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이해되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간적, 공간적, 소유권적 관계를 좁혀준다. 시간적 개념은 뭐예요?
계절적 생산된 양을 저장이라든가 또는 가공을 통해서 시간 형태의 변화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적이라는 것은 장소 이동을 통하는 것이죠. 소유권적 간격이란 건 뭐예요? 생산자 소유에서 소비자 소유로 바꿔주는 형태죠. 이런 것들을 다 좁혀주는 기능이 유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마케팅 분야를 소비자 파트 형태, 소비자 쪽 중심의 마케팅을 생각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생산 단계로부터 소비자 이후의 AS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형태까지 넓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그 유통의 그 이해가 좀 그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돼 있어요. 유통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경제 활동이죠. 수요 공급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수요될 것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물량을 생산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해서 생산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생산 판매 전 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물건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판매 관리죠. 판매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까지 판매 관리와 그 후 전달된 이후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져간 이후에 AS 이후의 형태. 요즘에는 이제 모든 그 마케팅 활동들이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돼가지고 판매 후 관리가 집중 관리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판매 후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유통이란 무엇인가 하는 시험 문제가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럴 때 뭐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말고 유통이란 굉장히 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그런데 이제 단어에 그 지금 우리가 5회 때 시험 문제를 봤지만은 5회 때 시험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그 어떤 그 언어적 내용을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예? 예? 여기서 보면은 언어적 의미가 뭐예요? 사회가 분화됐죠. 우리나라 현대화 사회는 굉장히 많은 분화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가 분화되고 비농업 인구 비율이 높아졌다. 이 말의 개념을 이해를 했더라면, 비농업 인구라는 것은 도시 인구하고 농촌 인구, 그러니까 생산 인구하고 소비 인구를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도시 인구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의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는 자가 생산하지 못하는 도시 인구가 농업 생산 인구, 농업 인구로부터 식료품 조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거리를 조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류 활동, 유통 활동이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형태의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도 있고, 유통의 의미를 이래처럼 딱 던져가지고 유통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고급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농산물 유통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은 12페이지. 단순히 농산물이 농업인으로부터 소비자인 일반 그 도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라는 모든 결정한 경제활동이다. 이게 이 모든이란 말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단순 결정한 경제활동이 아니고 모든 경제활동이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수요는 얼마고 공급량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할 것인가? 판매 이후에 에이스 활동은 또 책임지기 위한 활동은 뭘로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유통의 범주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의 농산물 유통을 정리를 해보니까 판매 전 활동하고 판매 활동하고 판매 후 활동이 가져 나온다 있죠. 그래서 판매 전 유통,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생산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왜? 수요량은 100톤인데 생산량의 100톤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다운될 것이고, 수요량이 100톤인데 그만큼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적정한 수요량을 예측하는 활동이, 즉 관축 활동이 판매 전 활동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일단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자한테 적절하게 적정한 시장에서 적절한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그 활동이 결국 잘 판다는 얘기겠죠. 이게 판매 관리가 될 거고, 판매한 이후에도 책임을 지는 활동, 그리고 AS 활동, 한번 고객이 재고객, 또다시 고객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활동들이 판매 후 관리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농산물 유통의 기능을 일반 대학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 교재는
지금 편저자가 한영호라는 그 친구로 돼 있어요. 제 그 고등학교 후보이자 대학교 후배인데, 예, 초창기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이렇게 도입이 됐을 때, 뭐 14년 전이죠. 도입이 됐을 때 예, 교재 편집을 1회, 2회 때는 뭐 교재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회 때쯤 돼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맡긴 이후에 이 친구가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다른 강의도 많이 뛰고 해가지고 교재를 최초 편집을 해놓고 예, 가필, 수정 이런 것들을 잘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편저자는 그 이름을 그대로 놔두고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첨삭 활동을 좀 해가지고 교재 수정 작업을 이렇게 해서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교재 곳곳에 제 손의 흔적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산물 유통의 기능도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은 아닌데, 농산물 유통은 생산 전 수요 공급을 예측하기 위한 관측 기능. 농산물 유통의 핵심은 뭐예요?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소비자한테 전달한 거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환, 구매와 판매, 물리적 기능에서 수송, 저장, 보관, 가공. 고속도로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선박이 됐든 이동하고 일시 머물고 거기에 있다가 다시 소비자를 만나는 이 과정들이 다 유통에 들어가는 거죠. 물리적 기능인 거니까 물건의 이동에 관계된 것과 저장과 관련돼 있죠. 수송, 저장, 보관, 가공, 물리적 형태의 변경이죠. 가공은. 거래 촉진 기능, 광고, 마케팅, 또 유통과 관련된 그 유통 보조적 기능이죠. 정보, 금융, 등급화, 브랜드, 상표화, 보험, 거래 촉진 기능 중에서 이게 보조적 기능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뭐 문제를 잠깐 보면 관련 기출 문제에서 농산물 유통의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유통론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 국정교과서가 존재하지 않는 그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어떤 식의 시험 문제를 내도 유통의 그 큰 넓은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것은 유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농산물 유통이 이제 앞에 이제 유통에다가 농산물 공산품이 아니고 농산물이란 말을 하나 붙였다 뿐이지. 결국은 유통의 개념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사회적 역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통의 사회적 역할. 그럼 사회적 역할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종족 보존과 유지죠. 그리고 도시적인 소비 기능과 농촌적인 농업적인 생산 기능의 조합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역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합히 설명하고 그랬는데 농산물 유통이 이번에 농산물 유통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죠. 연결시켜줌으로써 농산물의 사회적 순환을 통해 농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죠. 순환이 잘 되면은. 근데 일본에 보면 농산물 유통은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죠.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유통은 아니죠. 생산 넘기시 이동을 해야죠. 자급자족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3번에 농산물 유통은 유통 마진을 축소하고 유통 마진이라는 게 그 유통기구 생산자로부터 중개업자 유통 마진에 대해서만 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유통 마진 우리가 마진 너 얼마 넘게 먹었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유통 마진의 구조를 보면은 생산자로부터 반출자 뭐 중개상이라도 좋고요. 산지 유통인 이거 뭐 산지 유통인 하나 넣읍시다. 산지 유통인을 통해서 시장으로 유입됐다가 중개인을 통해서 소비자를 판매상이 이제 중간에 끼겠죠. 여기에 판매상이 끼겠죠. 판매상 끼고 소비자를 만나는 형태가 될 텐데 각 단계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각 단계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어때요? 생산자가 100원짜리 생산을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만나는 것은 200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100원과 200원 차이의 차이, 이 차액, 이게 전체 총 유통 마진이에요. 생산자가 산지 유통이 넣을 때 120원,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중개인이 넘어간 것이 150원, 판매상한테 넘어간 게 170원, 판매상이 소비자한테 200원 넘겼다면 이런 구조가 되겠죠. 이 중간 차액을 우리는 마진이라 그러는데 유통 마진을 축소했다는 얘기는 중간 단계가 축소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생산품을 얻을 수는 있겠죠. 좋은 측면도 됩니다.
유통만이 축소하고 유통을 통해서 유통만이 축소되기도 하고 유통을 통해서 유통만이 늘어나기도 해요. 유통기구가 어느 그 100%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농업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어때요? 유통기구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길어요. 깊어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유통마진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유통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유통이 목적이 유통마진 축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축소하고 생산자 소비자는 직거래를 확대한다. 직거래 확대하는 것이 유토피아적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직거래 가게들만 뭐 지구상에 널려놨겠죠.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것은. 직거래는 일정 부분에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창구에 불과하지 그 중간에 중개업자들이 즉 유통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확산하게 시키는 것이 유통의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농업정책 쪽에서 생산자의 이익을 늘리고 소비자의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의 가격은 낮추고 생산자의 생산 가격은 올리기 위한 장치가 직거래잖아요. 그래서 직거래는 하나의 방안에 불과하지만 방안이에요. 하나의 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통의 전체적인 퍼센트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 역할과 이익을 도모한다. 생산자의 역할만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죠. 유통은 생산자, 소비자 양쪽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기출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은 우리 교과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아까 그 법정 교과서가 없다고 했죠. 국정 교과서가 없어요. 유통론은. 국정 교과서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도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 이런 과목들은 100점이 나오죠. 무조건. 왜냐하면 법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오니까 100점이 무조건 보장이 되어 있는 시험 과목이지만 유통론은 100점이 보장되어 있지를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걸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해의 방향을 약간만 비틀어 버리면은 삼천포로 가버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따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오답 논쟁 이걸 따질 수 있는 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예. 농산물 유통의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교과서화 돼 있고 시험 출제자도 다 이런 범위에서 내요. 유통 특성 보니까 계절적 편제성이라는 게 나오죠. 생산되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뭐 여름에 나오는 거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농산물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서 덩치가 크죠. 덩치가 크면서도 가격은 낮잖아요. 예. 그리고 무거워요. 덩치가 크고 무겁다는 것은 운송비, 수송비용이 물류비용이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별로 높지를 않아요. 한 5톤 트럭에 이빨 싣고 가도 일반 공산품, 코카콜라 이빨 싣고 가는 것에 비해서 택도 없어요. 그래서 가성비가 낮은 부피와 중요성을 가지고 농산물은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피하죠. 그리고 농산물은 생산 단위, 농가마다 생산적 기술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토질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농가에서 생산을 해도요. 우리 사과밭에서 사과가 생산되기도 나무마다 달리는 사과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양과 질이 고르질 않다. 불균일하다. 그럼 농산물은 꼭 식용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죠. 공산품 가공도 되고요.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가집니다. 농산물은 경제학적 논리에서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잠깐 시험 문제 나옵니다만은 나중에 경제편에서 탄력성에 관한 개념 특히 수요의 탄력성 하나만 설명해 주고 넘어갈게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 가격의 증분에 따라서 수요량의 증분 변화를 얘기합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여기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은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게 아니고 대부분 경우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죠. 특히 쌀, 일반 반찬류, 뭐 고급 과일 같은 것은 안 먹어도 되겠지만은 대부분 경우에 일반 그
공산품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얘기죠. 농산물은 인간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믿고 올라도 먹고 안 올라도 먹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그렇게 변화가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농가 현 실태를 보면은 대농이 별로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막 그 헬기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게 땅덩어리는 넓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농, 기업적 농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가족 경영을 하는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발달한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영농 규모가 영세하다. 그 다음에 공산품의 경우는 생산 공장에서 중간 물류기지, 그 다음에 대리점, 그 다음에 소비점 만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농산품은 올라오고 가는 길들이 이 중간에 얘가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일본 공판장, 산지 물류센터 이런 시장 기구를 통과해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길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유통 마진도 크겠죠. 예. 농산물 유통의 사회적 역할. 자, 농산물 유통이 사회학적 개념에서 볼 때 인간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농산물 유통은 결국 생산자의 생산 물건이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유통인데,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인간의 사회학적 생활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유통은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없는 생산자가 있다면 생산만 있고 소비가 없다면 어때요? 결국은 생산자도 망하겠죠. 소비자는 생산이 있는데 소비를 안 하고 인간이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서 소비자가 소비를 해줌에 따라서 유통 때문에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농업 발전에 기여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농산물을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농산물을 먹어줌에 따라서 또 고급, 요즘에는 뭐 그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유기농산물, 고급화된 농산물들이 많잖아요. 이런 농산물들의 소비가 결과적으로 인간 생활의 복지에 상향 역할을 하더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유통이 활발히 되면은 생산도 대량화되고 전문화되겠죠. 근데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그렇게 대량화 전문화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소비지에서 많이 사용해 준다 얘기는 유통이 활발했다는 얘기고, 유통이 활발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대량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농산물 유통의 기함에 따라서 유통에 종사하는 취업 인력이 필요하죠. 유통 종사. 우리가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유통기구예요. 중개인이 됐든 산지 유통이 됐든 매매 창간이 됐든 거기에 들어와서 사러 가는 소비자가 됐든 다 유통기구가 되는데, 그 유통기구, 유통활동 속에 조직 속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고용기회도 증대가 되는 거죠. 유통활동이 마비가 되면은 그 중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유통 참여자의 고용이 실업화돼 버리죠. 우리가 후진기구에 가게 되면 어때요? 자급자족을 많이 하잖아요. 유통활동이 별로 없어요. 내 땅에서 내가 지어서 내가 먹고 끝내버려요. 그럼 내가 지어서 내가 먹고 내가 끝낸다면은 유통이 의미가 없잖아요. 유통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유통활동에 종사하는 필요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쪽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인이 숫자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필요치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농산물 유통에 따라서 문화 활동도 사회적 변화는 결국 문화적 변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이해도를 통해서, 근데 사회적이다, 인간적이다, 문화적이다 하는 얘기 들어오게 되면 좀 그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꼼꼼히 씹어 읽으면서 그 논리의 오류를 찾아내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